자, 2014년 제2차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수학 문제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A의 집합을 이렇게 약속을 하나를 하는데요. A 합집합, B 교집합, 그 다음 A 교집합, B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있는데 요거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죠.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다가 빼주기를 A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있으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이쪽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용어 부르는 특별한 용어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요. 대칭 차집합이요. 대칭 차집합일 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해보면 되는데 답은 이건 3번인데 그죠? B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전체 집합하고 이것이 공집합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냐 지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하면 큰 거 표현하니까 전체 집합이고요. 마이너스 교집합을 하면 작은 거 표현하니까 B죠. 그래서 A에서 B 빼면 B 여집합이에요. 이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3번이 틀렸는데 4번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기 4번 A 동글방 B 이와 A 여집합 동글방 B 여집합이 이것이 같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죠. 번호를 매겨서 하면 좀 간단하게 돼요. 이렇게 빗금치고 막 이러면 막 힘들게 쳐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1번, 2번, 3번, 이 공간을 4번 이렇게 해보면 자 대칭 차집합이니까 1번, 3번이에요. 이쪽은 1번, 그러니까 3번인데 여기는 뭐냐? 그럼 일단 얘와 얘의 합집합을 해야 되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거 하고 빼주기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니까 3, 4죠. 얘가 3, 4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니까 1, 4죠. 그러니까 1, 4 그래서 합해보면 뭐냐? 합해보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 공간이 되겠죠. 거기서 빼주기를 A 여집합보다 A 여집합은 3, 4 여기 써놨죠? 3, 4와 1, 4 1사의 교집합 공통인 부분은 4번이죠. 그러니까 4번을 빼버리면 1, 3 나오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같죠. 그래서 4번은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1번 문제는 항상 집합이네요. 용기 주려고 시작. 이런 문제고요. 2번은 A 집합이 A-1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5다. 그 다음에 B 집합은 1, 3, 그 다음에 A 더하기 5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와 교집합이 5래. A 교집합 B가 5다. 그러니까 5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5가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5가 되기 위해서 A는 0이어야 합니다. A가 0이니까 A 집합은 뭐였다? A 집합은 마이너스 1, 2, 5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1, 3, 5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다. 이럴 때에 A 합집합 B는 자 뭐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쓸까요? 1, 2, 5인데 맞나요? 3 어디 갔어? 3 어디 갔어? 오, 3 빠졌다. 3, 5인데 요걸 한번 다 더해봐라. 이 원소들을 다 더해봐라. 없어지고요. 2, 3, 5니까 10이죠. 10. 답은 1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3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게 N제곱 플러스 3일 때에
AN을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이게 합이잖아요. 합. 우리가 말했던 SN인데 합 주고 일반항 물어봤으니까 우리 관련식은 SN 빼기 SN-1은 AN이고 이거는 2항부터 만족한다. N은 2항부터 만족한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A1은 따로 정해줘야 되는데 S1은 A1이다. 그런데 이 N에 관한 식이 1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한다면 이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N은 2부터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냐 이걸 해라. 이게 SN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SN이 지금 뭐다? N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럼 SN-1은 뭐냐? N-1제곱에 플러스 3 아니냐. 여기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AN이 나온다. 2항부터 만족시킨다. 그러면 N제곱 빠지고 마이너스 2N이니까 플러스 2N 될 거고요. 1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이요. 4번 알파는 1-2i다. 1대에 베타는 1 더하기 3i다. 이때에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바 막 엇갈리면서 막 켤레복소수를 곱하고 있네요. 베타 베타바 물론 이 켤레복소수를 진짜 구해서 열심히 계산해도 답인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계산 단계를 줄여주는 과정이 인수분해죠. 그래서 알파로 일단 묶어보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그 다음 더하기 베타로 묶어버리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게 공통인수니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로 묶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냐. 자, 이러면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단순해졌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물론 는제로 하면은 근도 구할 수 있겠지만 계산 과정을 조금 줄여준다. 한 번 연산, 2번 연산 곱하면 3번 연산인데 얘는 한 번 연산, 2번 연산, 3번 연산, 4번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문제 의도 자체도 이거고요. 그러면 켤레복소수는 알파바는 켤레복소수는 1 더하기 2i가 될 거고 여기 베타바는 1-3i다. 그래? 그러면 얘와 얘를 일단 더하면 몇이다? 2-i고요. 2-i. 요것이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얘와 얘를 더하면 되겠죠? 1-i인가요? 그럼 이렇게 씁시다. 그럼. 자, 이게 뭐예요? 1-i 1 더하기 2 산소를 못해요. 2-i 그 다음 2 플러스 i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5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답 괜찮나? 네, 괜찮아요. 산수를 워낙 못해. 5번 루트 그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이 100이 요것이 실수가 되라 라는 얘기예요. 요것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정수 x를 찾아봐라가 문제인데 일단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되죠. 0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00이 실수가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실수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100 더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고요. 그러니까 얘로 나눠도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x-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해서 3개 있다. 3개 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오늘도 초스피드로 끝내보도록 합시다. 6번 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를 뭘로 나눌 거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가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게 항등식이니까 막 수치 대입법 또는 개수 비교법을 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얘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이거 되게 실제 계산해도 좋지만 선생님은 개수 비교를 할게요. 왜 개수 비교를 할 거냐면 그게 유용한가 하면 지금 x 제곱항이 0이에요. 0. 그리고 최고차항은 1이니까 여기 몫이 이게 x라는 게 금방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x 제곱항이 0이니까 이렇게 x 제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더하기 1이어서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한 다음에 쟤랑 비교할 거예요. 자, 는 전개해보세요. x 3승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니까 x항 0이네요. 그죠? x항 0이죠. x제곱은 0인 거 보고 시작했으니까 0이고요. 그럼 여기 3x가 있네요. 그죠? 상수항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이게 a값, 이게 b값이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 아니냐. 근데 뭐 하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 빼라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자, 간단하게 7번 fx, fy는 f의 x 더하기 y에 더하기 f의 x 마이너스 y인데 단 제한 조건은 f1은 마이너스 1일 때에 f0 더하기 f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게 조건, 이것이 조건이죠. 이게 조건이고 이게 질문이란 말이지.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얘 둘 사이에 뭐다? 관계죠.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를 맺고 있으냐,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항등식이니까 자, 이번에는 수치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1이야. 1. 맞나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둘 다 x 대신 1, y 대신 1 집어넣으면 이 값은 알 수 있는 거고, 1 집어넣으면 2인가요? 2 여기 있고, 1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한 번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x 대신 1 대입, x 대신 1 대입, y 대신 1 대입하면 얘는 f1의 제곱, f1의 전체 제곱인데, 그럼 쉐이는 얘 f1을 줬으니까 1이고요. 1 집어넣으면요, f2이고요. 1 집어넣으면, 둘 다 1 집어넣으면 f0이라서 내가 원하는 값이 바로 1이라고 나오죠. 특별한 계산 없이 쉽게 나온다. 즉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조건을 보고 관계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 관계는 어렵지 않은 게 0, 2니까, 그리고 1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1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밖에 없죠. 1 집어넣어 보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8번이요. 8번 k-2에 그 다음에 x제곱에 플러스 2kx 더하기 1이 0이란다. 이것의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서로 다른 실근 같도록 이 k값의 범위는, k값의 범위, k의 범위는 그려야 되는 거죠. k의 범위는 뭐하라? 그려라.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다루는 원리가 두 가지죠. 방정식을 다루는 원리는 뭐예요? 첫 번째, 뭐다? 근구해라. 뭐해라? 근구해라. 근구하라라는 똑같은 말은 뭐예요? 뭐해라? 인수분해해라 라는 말이에요. 인수분해. 아, 선생님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해도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근해 공식도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 거죠. 그래서 근구해라 그러면 인수분해해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실근의 범위 또는 실근의 범위 또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 말은 그려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려라의 끝판왕 미분이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은 2차 함수니까, 끽해봐야 2차식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을
하면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실근은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이렇게 같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건을 한번 구해봐라. 인데 이렇다면 두 군의 합은 몇인지 모르고요. 두 군의 곱이 음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두 군이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이면서 동시에 두 군의 곱 이렇게 쓸까요? 두 군의 곱이 음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 속에 이 말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 말 속에 이 말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실근의 부호가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실근 부호가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안 했나요? 그렇죠?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냥 두 군의 곱만 음수면 돼요. 중3이면 아는 내용이죠. 그죠? 중3, 고1 뭐 이 정도면 아는 내용이죠. 자, 두 군의 곱 해보세요. 두 군의 곱 k-2분의 1인데 이것이 음수기만 하면 된다. 자, 양변의 부동호 방향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k-2의 제곱을 곱할게요. k-2의 제곱을 곱하면 여기는 k-2 될 거고요. k-2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따라서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오는데 선생님 왜 두 군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이 자동으로 양수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식에서 두 군의 곱 판별식부터 볼까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근데 a분의 c 이게 a분의 c인데 이게 음수라면 얘와 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고 여기 둘이 곱한 놈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얘와 얘는 합치면 양수가 돼요. 양수인데 b제곱은 원래 양수니까 자동으로 얘가 양수가 돼요. 즉 두 군의 곱이 음수기만 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라서 요것만 따지고 나면 이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이번 답은 K는 2보다 작다. 몇 번이죠? 3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요 내용도 하나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9번은 뭐냐면 x의 n승에 마이너스 10배의 n-1의 x에 10의 x의 n-1이겠죠? 1승에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것이 n개 근을 갖는데요. n차 방식이니까 n개 근을 갖죠. n개 근을 갖는데 그것을 알파1, 알파2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서 알파 n이라 하자. 그 말은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냐? x-알파1, x-알파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의 뜻이죠? x-알파 n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10배 마이너스 알파1 이제 가면 오죠? 10 마이너스 알파2 자 어떻게 될지 오시죠? 그죠?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와 얘 비교해 보세요. 얘와 얘 비교하면 뭐예요? x 대신 뭐만 들어가면 돼요? 10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 10이 뭐냐? 여기 얘랑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 그냥 10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10의 n승이잖아요? 이게 10의 n승 빼기 10 곱하기 10의 n-1승 사라지네. 괜히 여기 10이 붙었던 게 아니었다. 10 집어넣으면요 100이고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1이라서 이건 몇이에요? 그럼 91. 오케이, 답은 91 이것이 답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근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다.
10번. 경찰 시험이라서 그런지 조기대회, 지구대네. 지구대 얘기 나오네요. 조기 축구팀 A, B 친선 경기를 하는데 5번의 경기를 하여 두 팀 A, B 중에서 어느 한 팀이 3번 먼저 이기면 승리다. 3번 먼저. 그리고 이전에 두 팀 간의 경기 결과 한 경기에 A팀이 이길 확률. A팀이 이길 확률이 이미 정해져 버렸다 이런 얘기죠.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이런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죠. 3분의 1이다. 인데 5번의 경기에서 승리팀이 결정되래요. 자, 한 1, 2, 3, 4, 5인데 5번 여기서 누구 하나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가 이겨서 A가 승리하는 경우와 B가 이겨서 B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승리하려면 5번 중 3번이 이겨야 되니까 이 중에서 이 4번 중에 2번 예를 들면 이렇게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A가 이기는 경우와 B가 이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먼저 A가 승리하는 경우, A 승리하는 경우는 이걸 일렬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C2 4번 중에 2번은 이겨야 된다. 이기는 확률이 3분의 2고요. 질 확률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A가 이겼다면 여기에 3분의 2가 곱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 B가 이겼다면 맨 마지막에 B가 이겼다면 4번 중에 2번은 B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지고 2번은 이겼는데 마지막에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그냥 이 값이죠. 그죠? 이걸 둘이 더하면 4C2의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의 제곱이다. 그럼 4C2는 6이고요. 9분의 4고요. 9분의 1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3이고요. 3, 9, 27분의 2, 4, 8 해가지고 답은 27분의 8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독립시행의 확률이 출제가 되었네요. 진짜 골고루 출제하네요. 딱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나오네요. 근데 수능과 다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네요. 11번 x 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플러스 x 더하기 1이 0인데 이게 실근, x는 1은 실근이니까 그럼 요 방정식에서 허근이 2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방정식에 허근이 2개니까 한 허근 그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과 동치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이 말과 같은 말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이번에는 한 근 해도 되겠죠. 두 근이 존재하는데 두 근 다 허근이니까 한 근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근 첫 번째는 대입이고요. 대입하면 오메가 3승은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대입해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승은 상수로 떨어지고 이것도 1로 넘겨보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떨어진다면 오메가는 계속 차수가 올라가더라도 1차 이하의 식으로 얘네 둘을 합쳐놓으면 1차 이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오메가 5승 더하기 오메가 4승 더하기 오메가 3승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요거 말을 조금 더 생각하면 여기다 오메가를 계속 곱해도 여기 오메가 곱하면 0이니까 오변이 항상 0이니까 요거를 조금 더 해보면 오메가 n승 오메가 n 더하기 1승 이렇게 연속되게 3개가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으면 그냥 0이다 라는 얘기와 똑같죠. 항상 여기다 오메가를 곱하면 이쪽 좌변이 항상 0이라서 연속되는 게 3개 있다면 항상 0이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연속되는 거 3개 있다면 그냥 0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이것도 고1 내용이네요. 12번 12번
x가 양수, y가 양수, 양수라는 조건 있고 x, y분의 3은 1이다. 이 말은 곱이 3이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곱이 3인데 합의 최소값은 이런 거예요. 이거의 최소는 이렇게요. 최소는 뭐 떠오르는 거 있어야 되는데요. 알아요? 양수 조건이면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 산술기하 평균이죠. 산술기하 평균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 더하기 y에 나누기 2는 크거나 같다. 기하평균 루트 xy. 등호 조건은 언제 만족한다? x와 y가 서로 같을 때 만족한다. 즉 xy가 양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값이, 합이 일정하다면 곱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곱이 3으로 일정하죠. 맞습니까? 그럼 언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느냐? 등호 조건 만족할 때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계산한다면 x 더하기 y 나누기 2가 크거나 같다. 이게 3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 해서, 그래서 x 더하기 y는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루트 3과 같다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이게 아니냐, 최소값은 이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이미 안다면, 시험 입장에서 이미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안다면 이 둘이가 서로 같을 때에 등호 조건 만족한다는 걸 알고, 그럼 둘이 같아서 곱해가지고선 루트 3이라고 한다면 x와 y가 각각 같으면서 곱해서 3이 되기 위해서는 x도 루트 3, y도 루트 3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럼 둘이 더하면 그냥 2루트 3 되는 거죠. 사실은 읽자마자 2루트 3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13번이요. 13번 5개의 별량이 있었다. 5개의 별량 2, 3, 4, x, y. 얘의 평균이 뭐냐? 평균 m, 민밸류 4고요. 분산 이거를 확률변수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vx 이렇게 되겠죠. vx 분산은 몇이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평균이 4니까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5 한 게 4인 거죠. 자, 그럼 몇이에요? 이거 둘이 더하면 몇이죠? 7, 8, 9인가요? 9 더하기 x 더하기 y가 나누기 5가 5개의 5가 평균 4여야 되니까 x 더하기 y는 1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1이라는 값이 일단 나온다. 하나 조건이 더 필요한데 이제 이 조건을 써먹어야겠죠. 이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이거 놔두고 이거 x 대신에 y 대신에 11-x라고 하고요. 자, 분산의 정의가 중요한데 분산의 정의가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4니까 편차는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요. 얘는 x-4고요. 위에 편차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4를 빼면 되니까 7-x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편차 제곱을 하면 이 제곱하면 4고요. 얘 제곱하면 1이고요. 이 제곱하면 x-4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7-x의 제곱에 이것을 편차 제곱의 평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2다 해서 x값이 나오면 y값도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 5고요. 이게 10인데 5 빼면 되나요? 10인데 5니까 일단 쓸까요? 5 더하기 이거 몇 x? 2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4x 몇이에요? 마이너스 22x 오케이 22x 그다음 뭐야 이거 4 4, 16 7, 7, 49 몇이에요 이거? 5 몇이에요 이거? 65에다가 5 더하니까 70이고요. 요거 5 곱한 게 10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60인가요? 오케이, 플러스 60은 0이고요. 2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로 약분하니까 30이고요. 오케이, 5, 6에 30, 5, 6에 30 마마 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5이든지 또는 6인데 x가 5라면 y는 몇이에요? 6인가요? 오케이. 6이라면 y가 5죠. x가 6이라면 y는 5라서 둘이 곱한 값은 항상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30,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의 정의, 평균은 쉽고요.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산수죠. 바쁘게 산수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인 개념을 골고루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제가 공무원 시험을 검토해 보면서 느끼는 건 난이도는 쉽다. 난이도는 쉽다. 하지만 골고루 다 알아야 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죠? 14번. 14번은 2k-1의 x에 2k-1의 x에 그다음 플러스 k 더하기 1의 y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는 0. 인데 이것이 k에 관계없이 자, k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상 나오네요. k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말은 뭐 k 더하기 뭐는 0 해놓고 이게 0이고 동시에 얘가 0이어야만 k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항상 좌변도 0, 우변도 0 해서 등식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관계없이 정점을 지날 때 이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자, 구해보시오. k로 조합. 자, k로 묶어요. 자, k 있는 놈 2x 그다음 여기 k 있죠? 플러스 y k 하나 있고 마이너스 1. k 없는 놈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서 얘가 0이고 동시에 얘가 0이면 된다.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풀어볼까요? 여기서 여기 빼버려. 여기서 여기 빼버려. 3x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마이너스 3은 0이죠. 따라서 x는 1이고요. x가 1이라면 여기 볼까요? 1이면 마이너스 1인가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금방 답이 나온다. x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을 정점으로 지난다. 3번이 답이죠. k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 k 플러스 뭐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게 0이고 동시에 이게 0이면 k에 상관없이 항상 이 등식을 만족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죠. 계속 나오네 이거. 15번이요. 15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루트 2일 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일단 이거 통분하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걔는 1이죠. 즉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 주고 합 주고 곱을 물어봤으니까 저거 양변 제곱하면 되죠. 양변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하면 1이고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그것이 이거 제곱하면 2가 돼서 야분하면 1이고요. 넘기면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역수니까 이 답은 2 이렇게 되죠. 그죠? 오케이. 기본적인 계산이네요. 기본적인 계산. 산수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16번. 16번. A는 2, 3, 마이너스 1, 1에서 A가 1일 때 A 3승에 마이너스 3A의 제곱에 플러스 6A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맞죠? 만약에 이거를 수능 입장에서 본다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그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듭 제곱 해보고 규칙을 찾고 그게 문제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금방 되죠. 그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 불러주세요.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3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합니까? 플러스 5e가 0이고요. 양변 a 곱하면 답이죠. a 3승에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5a가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5a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5a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 값은 a 행렬 되는 거라서 2, 3, 마이너스 1 하는 4번이 답이죠. 됐죠? 오케이. 행렬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나왔네요. 17번. 17번은 뭐냐 이게 5분의 4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뭐야 이거 n 플러스 1의 4승 더하기 n 플러스 2의 4승 쭉쭉쭉 가서 n 플러스 n의 4승 즉 2n의 4승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요거 분해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3승 n 플러스 2의 3승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n 플러스 n 즉 2n이죠. 2n의 3승 요걸 한번 계산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게시판에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이 땡땡땡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시그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풀어보면 5분의 4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로 바꿔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갈 거니까 n까지 n 플러스 k의 4승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분해 n 곱하기 얘도 바꿔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 플러스 k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n분의 k가 있어야 되는 거죠. n분의 1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위아래 여기다가 n 5승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n 5승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볼까요? 조금 더 계속적으로 더 나가보면 5분의 4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 4승이 여기로 들어가면 4승 묶어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n분의 k의 4승 이렇게 되고 4승이 들어갔으니까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분해 n은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얘는 n 3승만 들어가야 돼. n 3승만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n 3승 들어가면 1 더하기 n분의 k의 3승에 n 3승 들어갔으니까 n제곱분의 1이고요.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n과 이 n이 약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5분의 4 앞에 있고요. 자 이걸 xk라고 두면 이것이 무한히 더해버리면 이게 x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k의 범위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x 1 집어넣으면 위끝 n까지 가면 아래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적분의 정의죠. 그죠? 정적분의 정의대로 쓰면 인테그랄 n이 무한대로 가면 1부터 n까지 가면 2까지 x 4승에 d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분해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x 3승 d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산수죠. 5분의 4에 부정적분 하나 구해서 이게 5분의 1이죠. 5분의 1 x 5승 5분의 1에 x 5승에 부정적분 하나 구해서 1,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1에 부정적분 하나 구해서 x 4분의 1 x 4승에다가 위끝 1, 2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거 산수 끝까지 해볼까요? 5분의 4 곱하기 2 집어넣으면 몇이야? 32 빼기 1이니까 31 5분의 31이고요. 5분의 31분의 이렇게 가야 되겠죠? 5분의 31분의 위끝 집어넣으면 16 빼기 1이니까 15인가요? 그러니까 4분의 15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5분의 4 앞에 있고요. 4 곱하기 31 이렇게 될 거고 5 곱하기 15 이렇게 돼서 5 약분 4 약분하고 나니까 답은 31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31분의 15? 네, 3번이 답이고요. 정적분의 정의죠. 정적분의 정의. 요 정적분의 정의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그죠? 정적분의 정의.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된 거예요. 정적분의 정의. 다음 문제는 또 뭘까요? 다음 문제는 이건 또 미분계수의 정의네요. 적분 한번 나오고 미분 한번 나오고 좋다. 다 골고루 나오는구나. 영어로 갈 때 f의 e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e 마이너스 h 변화를 보이면 빼고요. 빼면 나누는 거죠. 여기서 여기 빼면 뭐예요? 여기서 여기 뺀 걸로 나눠야 되니까 2h 맞죠? 2h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2가 아니고 3이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3이 있었어. 원래 3이 이렇게 있었어. 2가 필요해. 왜? 그게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은 뭐야?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그죠? 얘는 3은, 이 3은 원래 있었던 놈이고, 이 3은 원래 있었던 놈이고, 그죠? 변화를 보이면 빼고, 빼면 나눠야 된다. 이걸로 나눠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얘가 뭐가 된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이만큼이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된다. h가 0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미분계수니까 f'2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f'2 얘가 f'2이고 분모에 2분의 3이 있는 거죠. 분모에 2분의 3이 있는 거니까 여기 올라오면 2 이렇게 될 거고요. 3분의 2에 f'2네요. f'2는 뭐야? 9? 얘가 9래요. 얘가 9래요. 그러니까 약분하고 나면 3이고요. 2, 3은 6 해서 이제 답이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미분계수의 정의. 변화를 보이면 빼고 빼면 나눈다. 그게 뭔데?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된다. 그래서 x는 이꼴 2에서 미분계수 f'2를 준 거죠. 그래서 너는 미분계수의 정의는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아니? 지금 다 그렇게 물어보고 있네. 그리고 기본적인 산수는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뭐 심한 뭐 응용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활용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사항을 너는 계산할 줄 알고 정의를 알고 있니? 뭐 이 정도죠. 자, y는 이꼴 3배 x제곱 다음 y는 이꼴 x 3승 플러스 2x 이렇게 있죠. 자, 두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라 할 때 그 s의 2배를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자, 두 개의 곡선이 있었습니다. fx, y는 이꼴 fx 두 개의 곡선이 있었어요. y는 이꼴 gx, y는 이꼴 gx, y는 이꼴 gx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는 거죠.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인정하면 여기서 여기 뺀 값은 0일 거고 여기서 여기 뺀 값은 0일 거고 임의의 변수에서 여기를 뺀 값 여기서 여기 뺀 값이 여기 위에 그대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한 함수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 넓이를 구할 때 막 잘랄 거잖아. n등분 해가지고 리미트 씌울 거죠. 그죠? 이게 구분구적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높이가 같고 여기 높이가 같고 n등분 할 거니까 똑같이 n등분해서 이렇게 구하게 될 거니까 높이가 같고 밑변이 같으면 넓이가 같죠. 즉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해서 이 넓이를 구해도 이 넓이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를 fx, 얘를 gx라고 놓고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해서 빼보려 그래요. 혹시라도 음수값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 음수 있는 구간은 절대치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넓이가 되겠죠. 자, 뺍니다.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면 x 3승에 그 다음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2x예요. 맞죠? 이걸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을 해서 이 함수로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 이 개념이죠. 그죠? 자, 마침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2고요. 1, 2 마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값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네요. 아하, 고맙게도 0, 1, 2, 1,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죠? 고맙게도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그죠?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되고요. 이 변곡점에서 A 넓이와 이 넓이를 같으니까 나는 이 넓이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된다? 2배 하면 S가 나올 거고 그걸 또 2배 하면 ES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0부터 1까지만 얘를 적분하겠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어요. 불러주세요. x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dx입니다. 자, 적분해버리면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4분의 1, 오케이.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이 값이 4분의 1이 나오네요. 이 값은 그냥 4분의 1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이 넓이가 4분의 1인데 변곡점에서 대칭이니까 이 넓이도 4분의 1이라서 둘이 더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S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에 2배 하니까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곡선과 곡선이 둘러싸져 있으면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하는 거 너 알아? 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3차 곡선이라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알아? 뭐 이렇게 출제한 것 같아요. 벌써 다 했나요? 벌써 20번이야? 오메. 20번. 어느 범죄 연구기관에서 어떤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 여부, 뭐 경찰 공무원 시험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막 범죄 막 이런 거 나오네요. 임의로 100명을 잡았대요. N은 100명을 잡고요. 100명을 표본을 추출을 해갖고 했더니 평균이 몇이고 평균이 220, 평균이 22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5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 95%로 추정하여라. 그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Z값은 1.96이다. 1.96이다. 그럼 표본을 추출해서 그 하나 추출한 게 220이죠. 220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일단 220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n은 1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이고요. n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이고 1.96 어딨어요. 다시 220에 마이너스 1.96의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에 그다음 220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는 100이었으니까 10이고요. 얘는 50인가? 그럼 5인가? 5에다가 이거 곱하면 몇이에요? 5, 6에 30, 3 올라가고 5, 9, 45, 48, 4 올라가고 5, 1은 5, 9 소수점 2개 찍어야 되니까 9.8인가요? 그러면 220에서 9.8 빼면 몇인가요? 9.8을 빼면 10.2? 오케이, 210.2고요. 9.8 더하면 229.8 이게 답이네요. 오케이, 답은 일단 이거다.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구하는데 선생님 왜 이게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대체? 개념적으로 조금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 개념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길죠. 통계적 추정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요거는 좀 개념 공부를 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하고요. 역시 풀어본 느낌은 일단은 그 고등학교 수학 문과 과정, 그죠? 근데 특히 보니까 고1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수능과 다르게 수능은 고1 과정이 간접적 출제라서 들어가지 않는 거에 반해서 요 공무원 시험은 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초 계산했던 거 그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돼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렵게 막 응용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충실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